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분데스리가는 다음 주에 개막이고 오늘 경기는 포칼 경기가 있었죠. 울름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있었는데 울름이 이제 2부 리그 팀이거든요. 2부 리그에서도 이제 중하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팀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4대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콤파니 감독의 축구가 일단 포칼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무대였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매우 좋았다는 거죠. 오늘 활동 반경만 보세요. 최후방부터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이 활동 반경, 김민재 선수의 이런 모습을 나폴리 시절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모습들을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김민재 선수의 오늘 기록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일단 수비 라인에서 아무래도 변형 3백을 만드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가장 많은 볼을 만졌습니다. 볼 터치도 가장 많은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김민재였고요. 패스 횟수도 가장 많은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김민재였어요. 기본적으로 김민재를 시작으로 공격이 전개되고 김민재를 시작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당연히 경기의 중심적인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 시절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 자리에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뛸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게헤이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왼쪽으로 빠지고 김민재, 스타니치, 우파메카노 3명의 선수가 약간 3백이 돼요. 그래서 게헤이루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마티아스 텔이 이제 왼쪽에 있고요. 게헤이루가 미드필더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무시알라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우파, 김민재, 스타니시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에 있지만 이 선수가 풀백도 가능하다 보니까 게헤이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약간 비대칭 3백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미도 좀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스타니시치가 조금 들어와 주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3백을 만들 때 가운데서 오른쪽과 왼쪽 김민재가 패스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를 시작으로 일단 볼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의 방향을 정하는 플레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노이어가 올라와 줍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요 왼쪽으로 올라와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김민재가 스타니치와 가까우니까 김민재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스타니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 노이어가 올라와 주면서 우파메카노가 약간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가담시키는 정말 공격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노이어가 올라오긴 하지만 그 노이어가 마음껏 올라오기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김민재가 기본적으로는 요 가운데서 3백의 가운데서 패스를 계속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어떤 형태였냐면 여기가 김민재예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니시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백을 만들었는데 3백을 만들 때 스타니시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플레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블로비치가 내려오는 장면이고 게헤이루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어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노이어가 이제 김민재 쪽으로 좀 움직여줘요. 김민재 반대편으로. 그럼 김민재가 노이어의 이제 요 밑으로 움직이면서 두 명의 이제 센터백처럼 움직이고 우파메카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되냐면 노이어가 올라오고 김민재랑 거의 동일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헤이루가 안 보이지만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고 스타니치가 이제 김민재의 오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백에서 3백이 되고요. 3백이 됐을 때도 스타니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공격 숫자가 늘어나려면 우파메카노까지 올라가면서 노이어가 좀 올라와서 김민재와 동일선상에 또 위치를 해요. 정말 공격적인 형태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가 4백이든 3백이든 아니면 이제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치가 올라가서 노이어가 올라올 때든 필드 플레이어의 가장 뒷공간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김민재를 시작으로 패스가 일단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늘 볼 터치도 가장 많고 오늘 경기 전체에서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니치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간다는 뜻은 올라갔을 때 앞쪽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을 할 때도 그나브리가 있을 때 도와주러 스타니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티아스 텔 게이루크까지 올라갔는데 노이어가 살짝 올라오면서 우파메카노도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격 숫자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되죠. 김민재도 올라가서 앞쪽에서 끝내야 됩니다. 모든 선수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김민재가 혼자서 뒤로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 공간을 김민재 혼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도 올라가서 앞쪽에서 눌러주는 플레이를 해야죠. 이런 형태가 나폴리 때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나폴리 때도 김민재가 가장 뒤쪽에 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다가 나폴리가 앞쪽에서 압박할 때 워낙에 앞쪽에 많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 압박이 안 끝나면 뒷공간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김민재라도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민재도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는데 이게 투엘 감독 때랑 좀 달라진 거죠. 투엘 감독 때는 아무래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운영이거든요. 투엘 감독은. 그러니까 압박을 하되 뒤로 물러서면서 수비수들이 복귀를 하는 형태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이 약간은 어설퍼지면서 전방 압박도 좀 안 되고 수비수는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공간은 나오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앞에서 눌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바이린 미넨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끊겼어요. 끊긴 다음에 여기서 울룸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후방으로 볼이 빠지자마자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끊습니다. 여기서 끊으니까 김민재가 끊으면서 앞으로 볼을 보내주자마자 여기서 바이린 미넨이 다시 볼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가 여기서 끊어내니까 달려나오면서 끊어내니까 바로 바이린 미넨이 공격을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여기서 울룸이 볼을 걷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바이린 미넨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울룸이 볼을 걷어냈을 때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자마자 다시 바이린 미넨의 볼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바이린 미넨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달려들면서 끊어낼 때 김민재 혼자서 달려들면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는데 모든 바이린 미넨 선수들이 함께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앞쪽에서 끊어내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포칼 경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만 김민재 선수의 이런 플레이 자체가 그리고 바이린 미넨의 플레이 자체가 뭔가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에 잘하던 플레이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건 뭐냐면 공격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공격 라인과 김민재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제 콤파니 감독이 확실하게 주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뭐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진 않지만 후방에 있을 때 라인이 올라오니까 공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지만 찔러줄 수 있을 때는 찔러주는 패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패스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전진 패스를 찔러주다가 통하는 장면도 있고 패스를 할 때 끊기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패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 기점 패스,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롱 패스 한 방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우파메카노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노이어도 이 뒷공간에서 이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스타니시치 쪽의 공간으로도 좀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끝까지 올리면서 공격 라인과 김민재 선수의 거리가 일단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밀러가 약간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요. 그리고 요 가운데 공간으로 스타니시치가 요 안쪽 공간으로 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김민재 선수가 바로 요 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쪽에서 김민재 선수의 볼을 받아서 한 번의 패스만 들어가면 득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 이 장면도 보시면 노이어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김민재랑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을 잘라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공간에서 패스 공급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노이어에게 패스를 건네받아서 뛰어나가는 그나브리를 보고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 선수의 위치와
그나브리가 뛰어나가는 위치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런 각도였어요. 노이어가 김민재에게,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공격 라인과 김민재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뛰어나가는 그나브리에게 김민재가 한 번에 롱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간격이 좁다 보니까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고 멋진 패스였죠. 여기서 그나브리가 김민재의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밀러가 득점. 기점의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나브리랑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가 뮌헨으로 왔을 때 지난 시즌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몇 차례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즌에 저렇게 김민재가 올라와서 공격수와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때 뛰어나가는 그나브리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김민재가 높은 위치에 있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상대 수비가 약간 올라오니까 바로 뒷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뛰어나가는 선수가 밀러였습니다. 밀러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의 롱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이제 무너질 뻔한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이 참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김민재 선수의 이 역할, 특히나 공격적인 수비수의 역할이 분명히 다시금 이 나폴리 시절의 모습이 나올 법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좋은 건 뭐냐면 수비할 때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스타니시치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노이어, 요 세 명의 선수가 김민재의 이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김민재의 이 뒤에서 사실은 커버도 해야 되고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그런데 요 세 명의 선수가 김민재를 수비적으로 매우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스타니치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면 우파메카노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우파메카노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까지 올라가면 노이어가 이 공간을 채워주고,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까지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 뒷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노이어가 후방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뒷공간을 노이어가 대신 커버를 많이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이어가 이 뒷공간을 워낙에 잘 커버하는 공격적인 골키퍼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노이어를 믿고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후방에서 혼자 수비를 할 때 기본적인 스타니시와 우파메카노의 수비 복귀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따로 놀았어요. 이게 바이에른 수비가 라인은 높은데 따로따로 놀았어요. 김민재도 혼자 수비하고 우파메카노도 혼자 수비하고 더리우트도 혼자 수비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 확실히 뭔가 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할 때 김민재를 많이 도와주고 김민재도 우파메카노 도와주고 서로 좀 도와주는 플레이들이 잘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예요. 근데 여기서 역습을 당한 장면이었거든요. 앞쪽에서 실수가 나와서. 그래서 요 이제 수비수가 더 적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약간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너무 달려들면서 수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 시즌의 그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달려들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막 달려들지 않고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그 순간 스타니시치와 우파메카노가 빠르게 복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수들이 올라올 때 김민재 선수가 약간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늦춰주고 있다가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약간 속도를 늦출 때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비수와 공격 숫자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지연이 된 다음에 상대의 역습을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가 함께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앞쪽에서 공격수가 이제 볼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이 열렸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진 않고요. 어느 정도 공격수를 방해하는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좀 올라가니까 우파메카노가 요 뒤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요 커버하는 움직임도 약간 지난 시즌에 비해 좋아졌다는 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김민재가 위에 있으니까 우파메카노가 요 뒷공간을 자연스레 커버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대신
뒷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오늘 이 약간 3백을 만들었던 이 수비수들이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이제 커버를 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일단 김민재 선수의 뭐 개인적인 수비력에 더해서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사실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도 기본적으로는 좋았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스타니시치가 볼을 끌고 가다가 뺏겼어요. 뺏기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뺏기니까 바로 역습이었는데 김민재가 요 공간을 커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순수한 김민재의 수비 능력으로 1대1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를 결국에는 넘어서질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볼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노이어, 그러니까 노이어도 사실 지난 시즌에 후반기에 이제 노이어가 복귀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엘 감독의 축구에서는 노이어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완벽하게 노이어의 그런 플레이가 발휘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장면이 이제 김민재가 후방에 있고 울름이 뻥 차면서 뒷공간으로 이제 볼을 건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뛰어가기도 전에 어느샌가 노이어가 나와서 김민재보다 먼저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커버도 하기 전에 노이어가 먼저 커버를 해요. 이런 장면도 그 라인이 높을 때 노이어가 마음껏 나와서 김민재를 많이 도와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반전에 우파메카노를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지금 콤파니 감독이 전술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진 게 3백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타니시치, 김민재, 우파메카노, 게헤이루인데 게헤이루가 올라가면서 3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우파메카노 자리에 후반전에 누굴 넣었냐? 알폰소 데이비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면 그래도 그냥 게헤이루가 좀 내려오고 알폰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냥 알폰소 데이비스를 우파메카노 자리에 놨어요. 그래서 스타니시치가 올라갈 때는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봅니다. 스피드가 빠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3백을 만들 때도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을 올라가면서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알폰소 데이비스도 풀백이니까 올라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공격적인 교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에 풀백 겸 센터백인 이토 히로키를 왜 영입했는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풀백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센터백처럼 내려와서 김민재와 센터백을 이룰 수도 있는, 그리고 커버가 빠른 이런 선수를 확실히 선호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물론 이런 공격적인 축구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가능한 거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뭐 프리시즌에 토트넘과 했던 경기를 생각해보면 토트넘이 뭐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런 축구가 잘 통하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높은데 공격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축구가 약간 어설프면 아무리 전력차가 좀 나는 팀이라도 역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역습을 거의 내주지도 않고 계속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짜임새가 꽤나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경기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 입장으로서는 아주 희망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 이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중에서 콤파니 감독이 우파메카노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지난주에 더리우트가 맨유로 떠난 다음에 현지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더리우트를 떠나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콤파니 감독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겠구나. 기본적으로 이 수비 라인의 빠른 발, 이게 최우선이구나 라는 걸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